은주야, 미안해. 비밀번호는 당신 생일이야. 아니, 내가 모르는 비밀이.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발견했어요.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평생 비밀 하나 없이 살았던 남편이었습니다. 철물점을 함께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투명하게 살아왔어요. 장부도 함께 보고 돈도 함께 관리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왜 통장을 숨겼을까요? 은행에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순간 은주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4,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과 1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송금된 내역들, 그리고 은주가 전혀 모르는 낯선 이름. 남편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사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현재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은주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벽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째깍째깍 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던 남편 종태가 떠난 뒤 집은 너무나 조용해졌어요. 은주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어요. 빨래를 하지 않은 잠옷과 베갯잎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은주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다가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는 남편의 안경이 놓여 있었습니다. 렌즈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어요. 은주는 안경을 집어들고 옷자락으로 조심스럽게 닦았습니다. 투명해진 렌즈를 통해 창밖 풍경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은주는 안경을 다시 내려놓고 서랍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양말과 손수건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두 번째 서랍에는 낡은 시계와 지갑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하나씩 꺼내 만져보며 남편을 떠올렸어요. 세 번째 서랍을 여는 순간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 낡은 종이 통장이 놓여 있었어요. 통장 위에는 노란 메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떼어냈어요. 메모지에는 남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야, 미안하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은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에 쥔 메모지가 바스락거렸어요. 평생을 함께 살면서 남편에게 비밀이란 없었습니다. 철물점을 함께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투명하게 살아왔어요. 장부도 함께 보고 돈도 함께 관리했습니다. 그런 남편이 비밀번호가 걸린 통장을 숨겨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은주는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하지만 기록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만 적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주는 통장을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붉은 석양빛이 들어왔어요.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남편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병상에 누워 힘없이 내뱉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은주야, 내가 없어도 잘 살아. 은주는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제야 남편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밤이 깊어졌지만 은주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옆으로 몸을 돌려 남편이 자던 베개를 안았어요. 베개에서는 아직도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또렷했어요. 은주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어요. 은주는 통장과 메모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까지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15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었어요. 은주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산책하던 길이었어요. 저 구멍가게 앞에서 아이스크림을 사 먹었고 저 벤치에서 쉬었습니다. 은주는 발걸음을 멈추고 벤치를 바라봤어요. 남편이 앉아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은주는 창구로 다가가 통장을 꺼냈어요. 직원은 통장을 받아들고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젊은 여직원이었어요. 직원이 본인 확인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단말기 앞에 섰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어요. 삑 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은주의 눈이 커졌어요. 잔액이 표시되었습니다. 4,800만 원. 은주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어요. 분명히 4,800만 원이 맞았습니다. 직원이 이체 내역을 확인하겠냐고 물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탁한다고 대답했어요.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곧 프린터에서 용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그 용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용지에는 자동이체 내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13년 동안 송금되어 온 기록이었어요. 수취인 이름은 한서훈. 은주는 그 이름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주소도 낯선 곳이었어요. 은주는 용지를 꼭 쥐고 창구를 떠났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지만 은주는 고개만 끄덕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은주는 벤치에 앉아 용지를 다시 펼쳐봤어요. 13년 동안 매달 30만 원, 총 4,680만 원이 송금되었습니다. 생활지원이라는 명목이 반복해서 적혀 있었어요. 은주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남편이 왜 이 돈을 숨겼을까요? 한서훈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은주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화 목록을 내리다가 한 번호 앞에서 멈췄어요. 문철,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은퇴한 세무사였습니다. 은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문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주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문철이 조심스럽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은주는 간신히 지금 시간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문철은 어디에 있냐고 물었고 은주는 제1은행 본점 앞이라고 대답했어요. 문철이 30분이면 도착할 테니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은주는 용지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한서훈, 그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30분쯤 지나 문철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은주를 보자마자 걸음을 빨리 했어요. 헐떡이며 벤치 옆에 섰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통장과 용지를 꺼내 문철에게 건넸습니다. 문철은 통장을 펼쳐보고 이체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문철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용지를 여러 번 들여다봤어요. 은주는 불안한 마음으로 문철을 바라봤습니다. 문철은 고개를 들어 은주를 봤어요.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문철이 조심스럽게 이건 단순한 기부 형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지속적인 보호 책임 패턴이라고 설명했어요. 1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같은 금액을 보냈다는 건 종태가 이 사람에게 깊은 책임감을 느꼈다는 거라고 했습니다. 문철이 한서훈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저으며
처음 들어본다고 대답했어요. 문철은 용지를 다시 내려다봤어요. 첫 송금이 13년 전이면 그때 이 사람은 아마 12살쯤 됐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어요. 은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2살 때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철이 은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직접 만나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 사람을 알아야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용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 적힌 주소를 응시했어요. 낯선 동네, 낯선 이름, 그리고 남편이 숨긴 13년의 비밀. 문철이 같이 가겠냐고 물었습니다.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 가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철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문철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다녀와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메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은주는 계속 용지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서훈, 그 이름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은주는 가슴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뒤섞이는 걸 느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얼굴이 창에 비친 걸 봤어요. 주름지고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고 남편을 떠올렸어요. 남편의 따뜻한 미소, 철물점에서 일하던 모습, 함께 밥을 먹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남편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남편에게 화가 났습니다. 왜 숨겼을까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40분쯤 걸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낡은 건물들과 좁은 골목길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금이 간 아스팔트, 녹슨 철문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은주는 용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을 돌고 돌아 편의점 앞에 도착했어요. 간판이 낡아서 글씨가 희미했습니다. 은주는 편의점 유리창 너머를 들여다봤습니다. 계산대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마른 체구에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은주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에 쥔 용지가 땀으로 축축해졌어요. 은주는 문을 밀었습니다. 딸랑 하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계산대에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주와 남자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은주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김종태 아내분이세요? 은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은주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세요? 남자는 계산대에서 나와 은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아저씨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한서훈이에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는 가방을 꼭 쥐며 물었습니다. 종태 씨와 당신은 어떤 사이예요? 서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안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그렇다고 했어요. 은주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서훈을 따라 편의점 안쪽 휴게실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공간이었어요.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서훈이 의자를 권했습니다. 은주는 의자에 앉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종태 씨는 당신에게 어떤 사람이었어요? 서훈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같은 분이었어요.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훈이 계속 말했어요. 제가 12살 때 처음 만났어요.
어머니 장례식장에서요. 은주는 서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남편이 13년 동안 이 청년을 어떻게 도와왔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진실을 알게 되면 남편에 대한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편의점 휴게실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은주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서운을 바라봤습니다. 서운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의 손등에는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많이 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방에서 이체 내역서를 꺼냈습니다. 종이가 구겨져 있었어요. 은주는 종이를 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서운이 그 종이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은주는 서운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은 맑았습니다. 턱에는 며칠 깎지 않은 수염이 자라 있었어요. 은주는 이 청년이 왜 남편에게 13년 동안 도움을 받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과 궁금증이 뒤섞였어요. 서운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자신이 12살 때였다고 말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아무도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친척도 없었고 아버지는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지나가시다가 자신을 봤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보호자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고 자신은 없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은주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남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남편은 항상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하고 비 오는 날 학생들에게 우산을 빌려주던 사람이었어요. 철물점에 물건 사러 온 손님이 돈이 모자라면 외상으로 주곤 했습니다. 은주가 걱정하면 남편은 웃으며 괜찮다고 했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서운은 남편이 그날 자신에게 밥을 사줬다고 말했습니다. 식당에 데려가서 따뜻한 국밥을 줬다고 했어요. 자신은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 찾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고 했어요. 은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남편이 왜 이 이야기를 숨겼을까요? 은주에게 말했다면 함께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은주는 남편과 함께 그 아이를 돌볼 수 있었을 겁니다. 은주는 그 시기를 떠올려 봤습니다. 13년 전 은주와 남편은 철물점 운영이 안정되기 시작할 때였어요. 매출도 조금씩 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자주 늦게 들어왔었어요. 거래처를 만나고 온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의심하지 않았어요. 남편을 믿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서운을 만나러 갔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올 때마다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오늘 좋은 일 있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은주는 장사가 잘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서운을 만나고 온 날이었던 겁니다. 은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살았어요? 12살이면 혼자 살 수 없었을 텐데. 서운은 처음에 고아원에 갔다가 적응을 못해서 도망쳐 나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거리에서 잤다고 말했어요. 편의점 앞이나 지하철역에서 잤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찾아냈다고 말했어요. 3일 동안 찾았다고 했습니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3일 동안 아이를 찾아다녔다는 사실이 가슴을 쳤어요. 은주는 그 3일 동안 남편이 어디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남편은 일이 많다고만 했었어요. 피곤한 얼굴로 집에 돌아와 씻지도 않고 잠들곤 했습니다. 옷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고 신발은 닳아 있었어요. 은주는 그때 남편이 서운을 찾아 헤매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은주는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왜 그때 남편의 고민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요? 서운은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작은 원룸을 구해줬다고 했어요. 월세도 내주고 생활비도 보내줬다고 합니다. 한 달에 2번은 왔다고 말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봐줬다고 했어요. 남편이 공부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다 마치라고 했다고 해요. 은주는 이체 내역서를 다시 받습니다. 매달 30만 원. 13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보낸 돈이었어요. 은주는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했습니다. 철물점 수입은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면 잘 버는 달이었습니다. 그중 30만 원을 서운에게 보냈다는 건 남편이 자신의 용돈을 거의 다 쓴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은주는 남편이 점심을 자주 거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김밥 한 줄로 때우거나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하곤 했어요. 새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낡은 작업복을 기버 입었어요. 은주가 새 옷을 사주려고 하면 남편은 이것도 충분하다며 거절했습니다. 이제야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남편은 서운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주는 남편의 일정을 떠올려 봤습니다. 남편은 매달 이틀씩 철물점을 쉬었어요. 물건을 떼러 간다고 했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돌아오면 지쳐 보였지만 표정은 밝았어요. 은주는 장사가 잘 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청년을 만나고 온 날이었던 거예요. 남편은 서운을 만나는 게 행복했던 겁니다. 서운은 검정고시로 학력을 인정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검정고시 준비도 도와줬다고 했어요. 문제집도 사주고 모르는 것도 가르쳐줬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적어도 남편이 도운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남편은 이 사실을 숨겼을까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종태 씨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나요? 서운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부인분이 걱정하실까봐 그랬다고 남편이 말했다고 합니다. 부담 주기 싫다고 했다고 해요.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그랬어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은주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웃으며 괜찮다고만 했죠. 철물점 장사가 안 될 때도 빚을 갚아야 할 때도 혼자 고민했습니다. 은주가 걱정할까봐 모든 걸 감췄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은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었어요. 은주는 남편이 그리웠습니다. 동시에 화가 났어요. 왜 함께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은주도 도울 수 있었을 텐데요. 은주가 대학은 안 갔냐고 물었습니다. 서운은 입학했었는데 휴학했다고 대답했어요. 1년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합니다. 남편이 편찮으셨다고 말했습니다. 2년 전쯤부터 그랬다고 했어요. 남편이 힘들어 하시는 걸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은주는 그 시기를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병원을 다니기 시작한 때였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검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병원 가는 횟수가 늘었어요. 은주가 같이 가겠다고 하면 남편은 혼자 가도 된다며 거절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면 남편은 피곤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괜찮다고만 말했습니다. 은주는 남편이 이미 그때부터 병이 깊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은주는 서운의 손을 봤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서우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일한다고 했어요. 은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25살 청년이 밤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어요. 이 청년도 힘든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은주는 서운이 남편의 병세가 악화된 걸 알았냐고 물었습니다. 서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밤에 몰래 갔다고 말했습니다.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자신의 손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잘 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혼자 설 수 있을 거라고 남편이 말했다고 해요.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이 청년을 불렀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어요. 은주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은주는 잠시 집에 다녀오라는 간호사의 말에 1시간 정도 자리를 비웠었어요. 집에서 남편이 좋아하는 미역국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 사이에 남편이 서운을 불렀던 거였습니다. 은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청년을 걱정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어요. 동시에 남편은 은주도 걱정했던 겁니다. 은주가 상처받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모든 걸 혼자 감당했습니다. 서우는 장례식에는 가지 말라고 남편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부인분이 힘들어하실 거라고 했다고 해요.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은주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휴게실은 고요했습니다. 형광등 깜빡이는 소리만 들렸어요. 은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남편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고마움이 뒤섞였습니다. 은주는 왜 자신이 남편의 고민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 후회됐어요. 남편이 힘들 때 곁에서 위로해주지 못한 게 미안했습니다. 은주는 서운에게 지금은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서운은 편의점 일하면서 지낸다고 대답했어요. 월세 내고 밥 먹고 그렇게 산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이체 내역서를 다시 봤습니다. 마지막 송금일은 3개월 전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돈이 아직 남아있냐고 물었습니다. 서운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의 안 썼다고 대답했어요. 아껴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서운이 기특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아끼고 있다니요. 은주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서운은 잠시 망설이다가 학교 돌아가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졸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서운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남편이 이 청년에게 바랐던 게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제대로 된 삶을 살기를 바랐던 거예요. 남편은 서운이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얻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던 겁니다. 은주는 남편이 남긴 통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4,800만 원이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 돈이 서운을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서운이 황급히 손을 내저으며 안 된다고 했어요. 그건 부인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서운을 위해 모은 거라고 했어요. 서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서운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은주도 눈물을 흘렸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한참 후 서운이 얼굴을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서운은 자신이 남편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은주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래도 남편은 서운을 아들처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운이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인분께 이런 짐을 남겨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은주는 서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짐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남편이 남긴 마지막 부탁이라고 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은주는 며칠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오겠다고 했어요. 서운이 일어나서 은주를 배웅했습니다. 편의점 문을 나서는 은주의 뒷모습을 서운은 한참 바라봤어요. 은주는 골목을 걸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골목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비쳤습니다. 은주의 그림자가 길바닥에 길게 늘어져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은주는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옮겼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어요. 남편이 왜 이 모든 걸 숨겼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은주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은주가 걱정할까봐, 힘들어할까봐 혼자 다 감당한 거였습니다. 남편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은주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은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어요. 은주는 남편이 이 하늘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종태 씨,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만 은주의 뺨을 스쳤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운이 일하는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어둠 속에서 외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 불빛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버스가 출발했고 편의점 불빛은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은주는 창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은주는 남편이 남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남편의 마음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 은주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일 자신이 끝까지 해내겠다고요. 남편이 서운에게 바랐던 것, 은주가 이루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에 대한 은주의 마지막 사랑이 될 거예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은주는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은 고요했습니다. 은주는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이체 내역서를 꺼냈어요. 은주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13년이 그 종이 위에 적혀 있었어요. 은주는 남편 사진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주는 사진 앞에 앉아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서운을 만났다고 말했어요. 좋은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13년 동안 도운 보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주는 남편 사진을 꼭 안았습니다. 은주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뒤척였어요. 서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수척한 얼굴, 거친 손, 그리고 눈물 젖은 눈빛. 은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을 생각했어요. 남편은 13년 동안 그 청년을 어떤 마음으로 도왔을까요? 새벽 4시쯤 되어서야 은주는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어났어요. 6시였습니다. 은주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어요. 찬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두웠어요.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서운에게 다시 가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돈만 보내줄까요?
은주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남편의 사진이 거실에서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사진 앞으로 갔어요. 종태 씨,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은주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대답 없이 웃고 있었어요. 은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주는 문철에게 전화를 걸기로 했어요. 문철이라면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전화벨이 3번 울렸습니다. 문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은주는 어제 서운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운이 어떤 사람인지, 남편이 왜 도왔는지 설명했어요. 문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주가 말을 마치자 문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어요. 문철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은주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어요. 은주는 화장을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날씨가 쌀쌀했어요. 은주는 목도리를 둘렀습니다. 버스를 타고 문철이 약속한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는 조용했습니다. 손님이 몇 명 없었어요. 문철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은주는 문철 앞에 앉았습니다. 문철이 은주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문철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문철이 커피를 권했습니다. 은주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커피가 나오자 은주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은주는 문철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서운이 어떻게 남편을 만났는지, 13년 동안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설명했어요. 문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은주가 말을 마치자 문철이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종태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그 청년을 13년 동안 도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문철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문철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은주 씨,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그 청년을 계속 도울 건가요? 은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주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거든요. 문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종태 씨의 뜻을 이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종태 씨가 원하던 일이니까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주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문철이 은주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실무적인 부분은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문철의 말에 은주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문철은 세무사였어요. 돈 관리나 법적인 문제를 처리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은주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문철이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운을 어떻게 도울지,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할지 논의했어요. 문철이 서류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문철이 말했습니다. 은주 씨, 종태 씨가 정말 은주 씨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숨긴 거예요. 은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하고 문철과 헤어졌어요. 은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서운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거예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갔습니다. 서운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어요. 낮인데도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건물들이 햇빛을 가렸거든요. 은주는 어제 왔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서운은 없었어요.
다른 직원이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서운이 언제 출근하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이 10시라고 대답했어요. 아직 2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은주는 편의점을 나와 근처를 둘러봤어요. 작은 공원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공원 벤치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어요. 공원에는 노인 몇 명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운도 어렸을 때 이런 곳에서 놀았을까요? 아니면 혼자 지냈을까요? 은주는 가슴이 아팠어요. 2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은주는 편의점으로 다시 갔어요. 서운이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은주를 보자 서운의 눈이 커졌어요. 서운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다시 오셨어요? 서운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이야기할 게 있다고 말했어요. 서운이 휴게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았어요. 은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서운 씨, 내가 결정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서운이 은주를 바라봤어요. 은주가 계속 말했습니다. 종태 씨가 시작한 일 내가 이어갈 거예요. 당신 학교 돌아가는 거 도와줄게요. 서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운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안 돼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은주는 서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의 손은 따뜻했어요. 이건 내 결정이에요. 종태 씨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서운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은주는 서운이 울음을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서운이 고개를 들었어요. 서운이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저는 남이잖아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종태 씨한테는 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한테도 남이 아니에요. 서운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주는 서류를 서운에게 건넸어요. 복학 신청서와 등록금 납부 안내서였습니다. 은주가 미리 학교에 연락해서 받아온 거였어요. 다음 학기부터 다시 다닐 수 있어요. 등록금은 내가 낼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서운이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운은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꼭 갚을게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갚을 생각하지 마. 그냥 잘 살면 돼. 그게 종태 씨가 원하는 거야. 서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운의 전공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런 것들을 얘기했습니다. 서운은 사회복지학을 전공한다고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서운의 꿈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도운 보람이 있었어요. 서운은 착한 청년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흐뭇했어요. 두 사람은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운의 학교 생활을 챙겨주기로 했어요.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운도 일어나서 은주를 배웅했어요. 편의점 문을 나서며 은주가 뒤돌아봤습니다. 서운이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은주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은주는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은주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말했어요. 종태 씨, 오늘 서운이한테 다녀왔어요. 학교 다시 다니게 도와주기로 했어요. 은주는 남편이 기뻐할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더 환해 보였어요. 은주도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는 처음으로 남편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서운을 진심으로 아꼈던 겁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벼웠습니다. 은주는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은주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은주에게는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겼습니다. 서운이 잘 살도록 돕는 것. 식사를 마치고 은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청소했어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집을 제대로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창문도 닦았습니다. 집이 깨끗해지니 마음도 개운했어요. 오후가 되자 은주는 문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운을 다시 만났다고 말했어요. 학교 복학을 돕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철이 잘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은주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전화를 끊고 은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뉴스를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서운의 집이 궁금해졌습니다. 서운은 어떤 곳에서 살고 있을까요? 은주는 다음에 서운을 만나면 집을 방문해 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서운의 생활 환경을 알아야 제대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은주는 노트에 할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운 집 방문하기, 복학 서류 확인하기, 등록금 납부하기. 은주에게는 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간단하게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 바쁠 것 같았거든요. 은주는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눈을 감자 곧 잠이 들었습니다. 은주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오는 꿈이었어요. 남편은 은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은주는 꿈속에서 남편을 안았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느껴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은주의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은주는 남편이 자신의 선택을 축복해주고 있다고 느꼈어요. 은주는 이불을 개고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또 시작되었어요. 은주는 남편과 함께 걷던 길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날씨가 좋았어요. 은주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앉던 벤치, 함께 가던 슈퍼,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마음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남편의 부재를 조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은주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종태 씨,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바람이 은주의 뺨을 스쳤습니다. 그것이 남편의 대답 같았어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사랑을 이어가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서운의 복학 서류를 준비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받았습니다. 등록금 납부 계좌도 확인했어요. 은주는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열심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뿌듯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주는 서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운의 집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생활 환경을 보고 도움이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서운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꼭 가보고 싶다고 하자 주소를 알려줬어요. 은주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서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이 걸렸어요. 서운이 사는 곳은 은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외진 곳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니 낡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어요. 골목은 좁았고 담벼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서운이 알려준 주소를 찾아 골목을 걸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건물들이 더 낡아 보였어요. 빨래가 줄에 걸려 있었고 화분들이 여기저기 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한 건물 앞에 멈춰 섰어요.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우편함이 여러 개 붙어 있었어요. 은주는 서운의 이름이 적힌 우편함을 찾았습니다. 2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주는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이 삐걱거렸어요. 벽지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고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2층에 도착하자 문이 3개 보였습니다. 은주는 가운데 문 앞에 섰어요. 문패에 한서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서훈이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훈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은 매우 좁았습니다. 5평도 안 되어 보였어요. 작은 싱크대와 책상, 그리고 이불이 개켜진 채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은 하나뿐이었고 환기가 잘 안 되는지 공기가 탁했어요. 은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5살 청년이 이런 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니요. 은주는 방을 둘러봤어요.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물이 샌 흔적이 있었어요. 은주는 서운에게 앉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자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이 방에서 얼마나 살았어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서운이 10년쯤 됐다고 대답했어요. 은주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았다니요. 남편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다면 왜 더 나은 곳으로 옮겨주지 않았을까요? 은주는 싱크대를 봤습니다. 수도꼭지가 녹슬어 있었어요. 겨울에는 안 춥나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서운이 조금 춥다고 대답했어요. 보일러가 오래돼서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마음이 아팠어요. 은주는 서운에게 말했습니다. 서운 씨, 여기서는 안 돼요.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해요. 서운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여기도 괜찮아요. 익숙해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서 여기 살면 힘들어요. 학교 근처로 이사 가요. 서운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는 서운이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은주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남편이 이 모습을 봤다면 분명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은주가 방을 둘러보는 동안 밖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렸어요.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여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주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누구세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서운이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누나, 이분은 김종태 아저씨 부인이세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장바구니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여자는 은주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은주도 여자를 봤어요. 두 사람 사이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진아예요. 서운이 누나고요. 은주는 서진아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서운에게 누나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어요. 은주는 당황했습니다. 진아가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게요. 진아는 싱크대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운이 은주에게 유일한 의자를 권했어요. 은주는 앉았습니다.
진아는 커피를 타서 은주에게 건넸어요. 은주는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은주는 진아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진아는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진아가 서운 옆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운 씨한테 누나가 있는 줄 몰랐어요. 진아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친누나는 아니에요. 그냥 오래 알고 지낸 사이예요. 은주는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물어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진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도 김종태 아저씨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은주는 놀라서 진아를 봤습니다. 진아도 남편에게 도움을 받았다고요? 은주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도운 사람이 서운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으셨어요? 진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오래된 일이에요. 16년 전쯤이요. 은주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아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진아는 당시 29살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고 해요. 빚도 많았다고 합니다. 도망치려고 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때 은주의 남편을 만났다고 합니다.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고 해요. 진아가 멍든 얼굴로 울고 있었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괜찮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진아는 처음에 도망쳤다고 해요. 하지만 남편이 계속 따라왔다고 합니다. 남편은 진아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다고 해요. 쉼터를 알아봐주고 법적 조력도 해줬다고 합니다. 진아의 전 남편을 고소하는 것도 도와줬다고 해요. 은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남편이 진아를 그렇게 도왔다니요. 진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은 1년 동안 진아를 도왔다고 해요. 쉼터에서 나와 혼자 설 수 있을 때까지 생활비도 보내줬다고 합니다. 진아는 그때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부담스럽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아는 안정을 찾자마자 남편에게 더 이상 도움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해요. 남편은 알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했다고 해요. 진아의 친구 아들인 서운을 돌봐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진아의 친구는 서운을 낳고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다고 해요. 진아가 서운을 맡아서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아도 형편이 어려워서 서운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고 해요. 남편은 서운을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진아도 함께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고 해요. 은주는 이제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이 서운을 도운 이유, 진아와의 관계, 모든 게 연결됐어요. 남편은 진아를 도우면서 서운도 알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책임지기로 한 거예요. 은주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은주가 물었습니다. 그럼 종태 씨와는 어떤 사이셨어요? 진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그냥 은인이셨어요. 저를 구해주신 분이요. 은주는 진아의 눈을 봤습니다. 진아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은주는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남편과 진아 사이에 다른 감정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진아가 말했습니다. 부인분,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저와 서운이한테는 생명의 은인이에요. 은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이제야 알게 됐어요. 남편은 은주 몰래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주는 남편이 자랑스러웠어요.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왜 함께하지 못했을까요?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저희 때문에 힘드시진 않으세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종태 씨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줘서요. 진아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있으면 감정이 북받칠 것 같았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이사 문제도 같이 의논하고요. 서은과 진아가 일어나서 은주를 배웅했습니다. 은주는 계단을 내려가며 뒤돌아봤어요. 두 사람이 문 앞에 서서 은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을 흔들었어요. 두 사람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은주는 골목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숨긴 비밀이 이렇게 컸다니요. 하지만 그 비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아름다운 거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삶을 나눠 다른 사람들을 구했던 거예요.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종태 씨,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제 당신의 마음을 조금 알겠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으로 서은과 진아가 사는 동네가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 사이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어요. 은주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8시였습니다. 은주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집은 조용했습니다. 은주는 거실 불을 켜고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종태 씨, 오늘 진아 씨도 만났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지 알았어요. 은주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주도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남편의 선택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어려운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국과 밥을 차렸어요.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은주는 정성스럽게 먹었습니다.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은주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날 밤 은주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서은과 진아를 어떻게 도와야 할지 고민했어요. 둘 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습니다. 은주는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어요. 내일 문철에게 전화해서 상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은주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에게 약속했어요. 당신이 시작한 일 내가 꼭 완성하겠다고요. 은주는 그 다짐과 함께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생각한 끝에 결심을 굳혔어요. 서은과 진아를 제대로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은주는 문철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문철이 잠에서 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은주 씨, 무슨 일이세요? 아침 일찍 문철이 물었습니다. 은주는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서은의 집을 방문했고 서진아라는 여자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진아도 남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설명했어요. 문철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은주가 말을 마치자 문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종태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고 말했어요. 혼자서 그 모든 걸 감당했다니 놀랍다고 했습니다. 은주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남편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게 됐습니다. 은주는 문철에게 부탁했습니다. 서은과 진아의 생활을 개선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더 나은 집으로 이사시켜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문철이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같이 계획을 세워보자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에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전화를 끊고 은주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식사를 하며 은주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이 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과 진아를 걱정하고 있었을 겁니다. 은주는 왜 그걸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자책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은주는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서재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한 번도 정리하지 않았어요.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서랍을 열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서랍에는 철물점 관련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노트가 하나 있었어요. 은주는 노트를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은주는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오늘 장례식장에서 아이를 만났다. 12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혼자 복도에 앉아 울고 있었다. 보호자가 없다고 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했다. 마음이 아팠다. 은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서운을 처음 만난 날의 기록이었어요. 은주는 계속 읽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로도 계속 일기를 썼던 모양이에요. 서운을 찾아다닌 사흘간의 기록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아이를 찾지 못했다. 지하철역을 다 돌아봤지만 보이지 않는다. 추운데 어디서 자고 있을까? 걱정이 된다. 내일은 꼭 찾아야 한다.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서운을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은주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음 날 기록이 있었어요. 드디어 아이를 찾았다. 편의점 앞에서 자고 있었다. 옷이 너무 더러웠다. 데려가서 씻겨주고 밥을 먹였다. 방을 구해줘야겠다. 은주한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걱정할까봐 말하기 어렵다. 은주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남편은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은주가 걱정할까봐 참았던 겁니다. 은주는 노트를 계속 읽었어요. 수십 페이지에 걸쳐 서운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운이 중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정말 기쁘다. 이 아이는 똑똑하다. 계속 공부하면 좋은 사람이 될 것 같다. 서운이 고등학교 검정고시도 합격했다.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한다. 도와줘야겠다.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이다. 은주는 남편이 서운을 얼마나 아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남편에게 서운은 진짜 아들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은주는 페이지를 넘기다가 멈췄습니다. 진아에 대한 기록이 나왔어요. 오늘 길에서 여자를 만났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다. 울고 있었다. 도와주고 싶었다. 쉼터로 데려갔다. 이름은 서진아라고 한다. 29살이다. 남편한테 맞는다고 했다. 도망치고 싶지만 갈 곳이 없다고 한다. 은주는 이 기록이 16년 전의 것임을 알았어요. 진아가 말했던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은주는 계속 읽었어요. 남편은 1년 동안 진아를 도왔다고 기록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도와주고 생활비도 보내줬다고 적혀 있었어요. 진아가 이제 혼자 설 수 있다고 한다. 다행이다. 하지만 진아의 친구 아들이 걱정이다. 서운이라는 아이다. 진아가 돌보고 있지만 형편이 어렵다고 한다. 이 아이도 도와줘야겠다. 은주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남편은 진아를 돕다가 서운도 알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를 책임지기로 결심한 겁니다. 은주는 노트의 마지막 페이지로 갔습니다. 최근 날짜의 기록이 있었어요. 병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가 오래 못 산다고 했다. 은주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서운이도 걱정이다. 내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통장에 돈을 좀 모아뒀다. 은주가 발견하면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은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은주와 서운을 걱정했던 겁니다. 은주는 노트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남편의 마음이 그 노트 안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 후 은주는 노트를 내려놓았습니다.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종태 씨, 당신 노트 읽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 알겠어요. 은주는 남편이 혼자 감당했던 무게를 생각했습니다. 서운과 진아를 돌보면서도 은주에게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집에 와서는 항상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후가 되어 은주는 문철을 만나러 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계획을 논의했어요. 은주는 남편의 노트도 가져왔습니다. 문철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문철은 노트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태 씨가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요.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했다니. 문철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문철이 노트를 덮으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가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종태 씨의 뜻을 이어가려고요. 서운이랑 진아 둘 다 제대로 도와주고 싶어요. 문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서운의 복학 준비, 진아의 생활 지원, 이사 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문철이 필요한 서류 작업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은주는 카페를 나섰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철이 함께 해주고 있었거든요. 은주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은주는 서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야기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서운이 언제 만날지 물었습니다. 은주는 내일 오후에 만나자고 제안했어요. 서운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은주는 남편의 노트를 다시 읽었습니다.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남편의 마음을 느꼈어요. 남편은 진심으로 서운과 진아를 아꼈던 겁니다. 돈을 보내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시간을 내서 만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은주는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서운과 진아를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하고 싶었어요.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요. 은주는 노트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주는 서운과 진아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한 식당에서 만났어요. 은주는 두 사람에게 남편의 노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두 사람을 아꼈는지 설명했어요. 서운과 진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나도 종태 씨처럼 하고 싶어요. 두 분을 제대로 돕고 싶어요. 진아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은주가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종태 씨가 원했던 거예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서로의 바람, 그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은주는 서운의 복학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진아의 생활도 지원하겠다고 했어요. 두 사람은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주는 두 사람과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은주는 평화로운 마음이 들었어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어요. 은주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운과 진아가 있었고 문철도 함께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은주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종태 씨, 당신이 감당했던 무게를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도 함께 질게요. 은주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주도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사랑을 완성시키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일, 은주가 끝까지 해낼 거예요. 그날 밤 은주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오는 꿈이었어요. 남편은 은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은주는 꿈속에서 남편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은주의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이제 은주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이어가며 살 수 있었습니다. 은주는 창문을 열었어요.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다르게 살 거예요. 남편이 걸었던 길을 따라 걸을 겁니다. 서은과 진아를 돌보며 살 거예요. 그것이 남편에 대한 은주의 사랑이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주는 서은의 복학 준비를 마쳤어요. 등록금도 납부했고 필요한 서류도 다 제출했습니다. 서은은 다음 학기부터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은주는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일을 하나씩 이루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문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주에게 올 것이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문철에게 맡겨둔 봉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은주는 놀랐어요. 남편이 문철에게 뭘 맡겼을까요? 문철이 지금 만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은주는 바로 나가겠다고 대답했어요. 1시간 후 은주는 문철의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문철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봉투 겉면에는 은주 앞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손글씨였어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종태 씨가 1년 전에 맡기셨어요. 본인이 돌아가시면 은주 씨한테 전해달라고 하셨죠. 문철이 말했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가슴에 안았어요. 남편이 1년 전부터 이걸 준비했다니요. 남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은주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혼자 있고 싶으면 안쪽 회의실 쓰세요. 문철이 배려해줬습니다. 은주는 고맙다고 말하고 회의실로 들어갔어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은주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여러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 봉투에는 은주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은주는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남편의 손글씨가 한 장 한 장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은주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은주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난 후일 거야. 미안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평생 함께한 40년이 행복했어. 하지만 내가 숨긴 게 있어. 내가 이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구나.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읽었습니다. 서은이와 진아를 도왔어. 내게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걱정할까봐, 부담스러워할까봐 숨겼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내게 말하고 싶었어. 함께 도울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편지를 통해 전해졌어요. 서은이는 12살 때 만났어.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 진아는 그보다 몇 년 전에 만났어. 폭력에 시달리고 있었어. 둘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 은주는 남편이 왜 도왔는지 이해했습니다. 남편은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 아이들을 사랑했어. 내 자식처럼 아꼈어. 하지만 내가 가장 소중했어. 평생 너만 사랑했어. 이것만은 꼭 알아줬으면 좋겠어.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가장 사랑했다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통장에 돈을 좀 모아뒀어. 서운이 학교 다닐 수 있게 도와줘. 진아도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줘. 내가 해줄 수 있다면 정말 고맙겠어. 하지만 부담 갖지는 마.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니까.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담이 아니었어요. 은주도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은주야, 사랑해. 평생 고마웠어. 다음 생에도 너를 만나고 싶어. 항상 건강해. 행복하게 살아줘. 내 곁에서 항상 지켜볼게.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의 마음이 편지 속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이 그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남겨줘서요. 한참 후 은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봉투 안을 다시 봤어요. 다른 편지들이 더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편지 봉투에는 서운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 번째에는 진아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세 사람 모두에게 편지를 남긴 거예요. 은주는 서운과 진아에게 줄 편지를 조심스럽게 챙겼습니다. 회의실을 나와 문철에게 인사했어요. 문철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은주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주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마움과 사랑이 섞인 눈물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은주는 서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서운이 지금 바로 갈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은주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진아도 함께 오라고 말했습니다. 2시간 후 서운과 진아가 은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은주의 집에 온 거였어요. 은주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차를 내왔어요. 세 사람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운과 진아 앞으로 온 편지가 있다고 말했어요. 남편이 남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커졌어요. 은주는 각자의 편지를 건넸습니다. 여기서 읽어도 돼요. 시간 천천히 가지세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서운과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두 사람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두 사람에게 시간을 줬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거실로 돌아갔어요. 서운과 진아가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편지를 꼭 쥐고 있었어요. 서운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아들처럼 생각하셨대요. 진아도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평생 감사하다고 쓰셨어요. 제가 감사해야 하는데. 은주는 두 사람 곁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어요. 남편의 사랑이 세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서운이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아저씨 없었으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진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아저씨가 저를 구해주셨어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은주는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남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정말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준 거예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종태 씨는 두 분을 정말 사랑했어요. 나한테 한 편지에도 두 분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서운이 물었습니다. 부인분, 저희 때문에 힘드시진 않으세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고마워요. 종태 씨의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게 해줘서요. 세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은주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간단하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습니다. 밥과 국, 반찬 몇 가지였어요.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우는 남편과 함께 밥 먹던 추억을 말했어요. 진아는 남편이 해준 조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주는 남편과 함께한 40년을 떠올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주는 남편 사진을 가져왔어요.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 종태 씨가 원하던 일을 이뤄요. 서은 씨는 학교 잘 다니고 진아 씨는 안정된 삶을 살고 나는 두 분을 돕는 거예요. 서은과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남편의 뜻을 이어가기로요. 밤이 깊어져 서은과 진아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두 사람을 배웅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혼자 남은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은주는 이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새로웠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편지를 소중하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어요. 그날 밤 은주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은 은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은주에게 말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은주는 꿈속에서 남편을 안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은주는 상쾌했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한 기분이었어요. 은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정성스럽게 차렸어요. 밥을 먹으며 은주는 오늘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서은의 복학 준비물을 확인하고 진아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은주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종태 씨, 편지 고마워요. 당신 마음 잘 받았어요. 약속할게요. 서은이랑 진아 잘 돌볼게요. 은주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오늘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주도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은주는 서재로 갔습니다. 남편의 노트를 꺼냈어요. 노트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빈 페이지였어요. 은주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어요. 종태 씨, 오늘부터 내가 이 노트를 이어 쓸게요. 당신이 시작한 이야기, 내가 계속할게요. 서은이와 진아를 잘 돌볼게요. 당신이 원하던 대로요. 사랑해요. 은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은주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남편이 남긴 사랑을 이어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은주는 노트를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습니다. 은주는 외출 준비를 했어요. 오늘은 서은과 진아를 만나러 갈 거예요. 세 사람이 함께 점심을 먹기로 약속했거든요. 은주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요. 남편이 떠난 후 은주는 혼자가 된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서은과 진아가 있었어요. 은주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서은과 진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주를 보자 환하게 웃었어요. 은주도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서은의 복학 날짜가 다가왔어요.
은주는 서은과 함께 학교 근처 원룸을 알아봤습니다. 깨끗하고 따뜻한 곳을 찾았어요. 보증금과 월세는 은주가 냈습니다. 서은은 처음에 부담스러워했지만 은주가 설득했어요. 이사하는 날 은주와 진아가 함께 도왔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옷가방 하나와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새 집은 서은이 살던 곳보다 훨씬 나았어요. 햇빛도 잘 들었고 보일러도 잘 나왔습니다. 서은은 새 집을 둘러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짐을 정리하고 세 사람은 새 집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직 가구가 없어서 앉을 곳이 없었거든요. 은주가 가져온 김밥을 꺼냈어요. 세 사람은 김밥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주부터 학교 다녀요. 떨리죠? 은주가 물었습니다. 서은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1년만이라 걱정돼요.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진아가 서은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똑똑하잖아.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분위기가 방 안을 감쌌어요. 은주는 이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풍경이 이런 거였을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은주는 문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류 정리가 다 됐냐고 물었어요. 문철이 거의 다 끝났다고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다고 했어요. 은주는 내일 사무실로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은주는 문철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문철은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있었어요. 은주가 앉자 문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 씨, 종태 씨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요. 문철이 서류 한 장을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법원 기록이었어요. 은주는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16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서진아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서류에는 진아의 전 남편이 폭력 혐의로 기소됐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아를 법적으로 보호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의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진아의 법정 대리인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문철이 설명했어요. 종태 씨와 진아 씨 사이에 연인 관계는 없었어요. 종태 씨는 진아 씨를 법적으로 도운 거예요. 보호자 역할을 한 거죠. 은주는 안도했습니다. 은주는 남편을 믿었지만 확실한 증거를 보니 마음이 놓였어요. 문철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서류에는 서은의 출생 기록이 있었습니다. 서은의 생부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은주는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문철이 설명했어요. 서은이 생부는 종태 씨의 친구였어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요. 은주는 놀랐습니다. 서은의 생부가 남편의 친구였다니요. 문철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서은이 생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종태 씨한테 부탁했대요. 아이를 부탁한다고요. 은주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남편은 친구의 부탁을 지킨 거였어요. 서은을 돌보기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13년 동안 지켰던 겁니다. 은주는 남편이 더욱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왜 서은이는 진아 씨랑 같이 살게 된 거예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문철이 대답했어요. 서은이 엄마가 진아 씨 친구였대요. 서은이 엄마가 돌아가시고 진아 씨가 서은이를 맡았던 거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은 친구의 아들인 서은을 돕다가 진아도 알게 됐고 두 사람 모두를 책임진 겁니다. 은주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고마워요, 문철 씨. 덕분에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문철이 미소 지었어요. 종태 씨는 정말 의리 있는 분이었어요. 친구와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으니까요. 은주는 사무실을 나와 서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만나고 싶다고 말했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서운이 어디서 만날지 물었습니다. 은주는 자신의 집으로 오라고 말했어요. 진아도 함께 오라고 했습니다. 오후 3시쯤 서운과 진아가 도착했습니다. 은주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세 사람이 앉자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문철 씨한테서 서류를 받았어요. 두 분에 대한 거예요. 은주는 법원 기록과 출생 기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남편과 진아 사이에는 법적 보호관계만 있었다고 말했어요. 서운의 생부가 남편의 친구였다는 것도 설명했습니다. 진아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아저씨는 저를 진짜 딸처럼 대해주셨어요. 다른 감정은 전혀 없었어요. 서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아저씨 친구였다는 건 몰랐어요. 아저씨가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은주는 남편이 왜 말하지 않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서운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숨긴 거예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종태 씨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서운 씨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부탁했던 거죠. 은주가 말했습니다. 서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저씨가 아버지 대신 저를 돌봐주신 거예요. 은주는 서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진아도 서운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은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모든 오해가 풀렸어요. 종태 씨는 두 분을 진심으로 아낀 거예요. 나한테는 항상 두 분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진아가 물었습니다. 부인분은 정말 괜찮으세요? 저희 때문에 힘드시진 않으세요? 은주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종태 씨의 진심을 알게 됐으니까요. 세 사람은 저녁을 함께 먹기로 했습니다. 은주가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서운과 진아는 식탁을 차렸어요. 세 사람은 가족처럼 움직였습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했어요. 저녁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운은 다음 주부터 학교에 다닌다고 말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진아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했어요. 더 안정적인 직장을 찾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두 사람을 응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세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기로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서운과 진아가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두 사람을 배웅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혼자 남은 거실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은주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종태 씨, 오늘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당신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은주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주도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은주는 남편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남편의 선택, 남편의 희생, 남편의 사랑을 모두 알게 됐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남편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은주가 쓴 글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종태 씨, 오늘 모든 진실을 알았어요. 서운이 아버지가 당신 친구였다는 것도, 진아를 법적으로 보호했다는 것도요. 당신은 친구와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랑해요. 은주는 노트를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은주는 평화로웠어요. 모든 의문이 풀렸고 모든 오해가 사라졌습니다. 남편의 비밀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아름다운 약속이었고 숭고한 책임이었습니다. 은주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제 모든 걸 이해한다고, 당신이 자랑스럽다고.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숙면을 취했어요. 은주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였어요. 식사를 하며 은주는 오늘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서은에게 전화해서 학교 준비물을 확인하고 진아에게 구직 정보를 알아봐 주기로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은주는 남편이 다니던 철물점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찾는 곳이었어요. 가게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은주는 가게 안을 둘러봤어요. 남편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은주는 가게 주인에게 인사했습니다. 주인은 은주를 보고 반가워했어요. 종태가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고맙다고 대답했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은주가 대답했습니다. 잘 지내요. 종태 씨가 돌보던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있어요. 주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종태 씨가 기뻐하실 거예요. 은주는 철물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학교 준비는 다 됐냐고 물었습니다. 서은이 다 준비했다고 대답했어요. 월요일부터 학교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서은을 응원했습니다. 잘할 거라고 격려했어요. 서은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은주는 진아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진아는 면접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은주는 잘 됐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격려했어요. 진아가 고맙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어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은주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오늘도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은주도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는 이제 남편의 사랑을 완성시킬 준비가 됐어요. 남편이 시작한 일, 은주가 끝까지 해낼 겁니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좋았습니다. 은주는 산책을 나가기로 했어요. 남편과 함께 걷던 길을 걸을 겁니다. 은주는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어요. 따뜻한 햇살이 은주를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서은은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성적도 좋았습니다. 교수님들이 서은을 칭찬했어요. 진아는 새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일하게 됐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진아는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말했어요. 은주는 매주 서은과 진아를 만났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세 사람은 점점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걱정했어요. 은주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은주는 서은과 진아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남편을 추모하기로 했어요. 오후 2시쯤 서은과 진아가 도착했습니다. 서은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진아는 과일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은주는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은주는 남편 사진 앞에 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준비했어요. 갈비찜과 나물, 그리고 과일을 올렸습니다. 서은이 가져온 꽃을 사진 옆에 놓았어요. 상 위에는 초를 켰습니다. 세 사람은 남편 사진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종태 씨,
1년이 지났어요. 우리 셋이 모였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서운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성적도 좋아요. 아저씨가 원하셨던 대로요. 진아도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도 새 직장 다니고 있어요. 이제 안정됐어요. 다 아저씨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만은 아니었어요. 고마움과 그리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참 후 세 사람은 일어났습니다. 은주가 준비한 음식을 식탁으로 옮겼어요.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식탁에는 남편의 사진도 함께 놓았어요. 남편도 함께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며 세 사람은 남편에 대한 추억을 나눴습니다. 서우는 남편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갔던 이야기를 했어요. 진아는 남편이 해준 조언을 이야기했습니다. 은주는 남편과 함께한 40년을 떠올렸어요. 종태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모두에게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서운과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 사람은 남편이 남긴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세 사람을 이어주었는지 말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은주는 서운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등록금이 들어 있었어요. 다음 학기 준비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서운이 황급히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은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종태 씨가 원하는 거예요. 받으세요. 서우는 눈물을 닦으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진아에게도 봉투를 건넸어요. 생활비를 보태 쓰라고 말했습니다. 진아도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은주가 설득했어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서운과 진아는 고맙다고 말했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따뜻한 포옹이었어요. 저녁이 되어 서운과 진아가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두 사람을 배웅하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혼자 남은 거실이었지만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종태 씨, 잘 봤죠? 우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남편은 대답 없이 미소만 짓고 있었어요. 은주도 미소 지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의 사랑을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은주에게 주어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남편 묘소에 가기로 했거든요. 은주는 꽃을 사서 묘소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1시간을 갔습니다. 묘소는 조용한 언덕에 있었어요. 은주는 남편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잔디가 촉촉했습니다. 은주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돌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종태 씨 왔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숨긴 비밀도 알게 됐고요. 은주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운을 만난 것, 진아를 알게 된 것, 남편의 노트를 발견한 것, 편지를 받은 것. 그 모든 이야기를 남편에게 들려줬어요. 처음에는 서운했어요. 왜 말하지 않았냐고 원망도 했고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나를 사랑해서 그랬다는 걸요.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은주의 머리카락이 날렸어요. 서운이는 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성적도 좋대요. 진아도 새 직장에 다녀요. 행복해 보여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셋이 가족이 됐어요. 당신이 원했던 거죠? 은주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은주, 서훈,
진아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사진을 묘비에 기대 놓았어요. 우리 사진이에요. 잘 봐둬요. 은주는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같았어요. 은주는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날씨가 어떤지,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은주는 일어났습니다. 무릎에 묻은 풀을 털어냈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서은이랑 진아도 데려올게요. 은주는 묘소를 떠났습니다. 언덕을 내려가며 뒤돌아봤어요. 묘소는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은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꽃들이 피기 시작했어요. 은주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은주는 서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음 주에 함께 묘소에 가자고 제안했어요. 서은이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아에게도 연락했어요. 진아도 함께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은주는 전화를 끊고 남편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은주가 쓴 글들이 여러 줄 있었습니다. 은주는 펜을 들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종태 씨, 오늘 묘소에 다녀왔어요. 우리 사진 놓고 왔어요. 서은이랑 진아랑 찍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당신이 만들어준 가족이에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은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서랍에 넣으며 은주는 미소 지었어요. 은주는 이제 남편의 사랑을 완성시켰습니다. 남편이 시작한 이야기를 은주가 이어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간단하게 저녁을 준비했어요.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남편 사진을 식탁 위에 놓았어요. 함께 먹는 기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은주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은주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서은과 진아가 궁금해졌어요. 두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은주는 휴대폰을 들고 서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과제하고 있다고 했어요. 은주는 열심히 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진아에게도 문자를 보냈어요. 진아는 집에서 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은주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은주는 이제 두 사람의 든든한 지원자가 됐습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날 밤 은주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은주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눈을 감자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남편은 은주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은주에게 말했어요. 고맙다고, 잘하고 있다고, 사랑한다고. 은주는 남편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고, 평생 당신의 사랑을 이어가겠다고. 은주는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서은과 진아도 함께 있었어요. 네 사람은 햇살 가득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은주는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은주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밥을 짓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남편 사진을 식탁에 놓았어요. 종태 씨, 아침 먹어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혼자 하는 말이었지만
은주는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있는 것 같았거든요. 은주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은주는 오늘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서운에게 도시락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 주기로 했어요. 진아의 직장 근처에서 점심을 함께 먹기로 약속했습니다.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은주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표정이 밝았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은주는 이제 웃을 수 있었어요. 남편이 떠난 슬픔을 딛고 일어선 거예요. 은주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은주를 맞이했어요. 은주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어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종태 씨,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당신이 남긴 사랑으로 살아갈게요. 은주는 미소 지으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남편의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때로는 비밀이 배신이 아닌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은주의 남편이 평생 감춰온 것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책임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죽음을 넘어서까지 이어져 은주에게 외로움 대신 새로운 가족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남겼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 남긴 마음은 언젠가 우리를 더 따뜻한 사람으로, 더 넓은 세상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늘도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서 매일 새로운 사연 받아보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노을 담은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